할아버지, 아빠가 우리 땅 훔쳐갈 거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16살 손자가 할아버지를 구한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 아빠가 우리 땅 훔쳐갈 거래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럼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준호가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과수원 사과나무 사이로 16살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빠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땅 훔쳐갈 거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지켜온 땅, 3,000평 사과과수원, 제 인생 전부였어요. 오늘 밤 12시에 누가 온대요? 동생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석이라는 사람이요. 땅 문서를 바꿔치기 한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한다고? 하지만 손자들 눈빛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손자들을 믿을 것인가, 아들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1시 23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서재에 설치한 몰래카메라. 화면에 두 사람이 보였어요. 진우, 그리고 낯선 남자.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 땅 문서를. 저는 불을 켰어요. 진우야. 두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창백한 얼굴. 아, 아버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65세 박영수입니다. 충주에서 30년째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3,000평. 아침에 눈 뜨면 사과나무가 보이고 저녁에 잠들 때도 사과 냄새가 나는 곳. 이곳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아내 순자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어요. 여보, 이 땅만은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혼자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과수원 돌보고 저녁엔 혼자 밥 먹고 외로웠지만 땅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3개월 전 봄 아들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43살,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아버지, 제가 좀 쉬면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큰 가방 2개를 들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번아웃이요. 진우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이 거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며느리 미영이랑 손자들도 함께 왔어요. 준호 고등학교 2학년, 수연이 중학교 2학년. 할아버지, 수연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진우가 과수원 일도 도와주고 손자들이랑 농구도 하고. 아버지, 예전 생각나네요. 응?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사과 따던 거요. 하지만 2개월째부터 이상했어요. 밤마다 전화통화, 베란다로 나가 목소리 낮춰서 우편함 확인하는 게 하루에 3번. 진우야, 무슨 일 있니? 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압니다. 아들이 거짓말할 때의 눈빛을.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과수원에서 마지막 물 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와 수연이가 과수원으로 달려왔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아빠가 우리 땅 훔쳐갈 거래요. 제 손에서 무로스가 떨어졌어요. 뭐라고?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전화통화 들었어요.
강민석이라는 사람이랑요. 오늘 밤 12시에 온대요. 땅 문서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꿔치기 한대요. 아빠가 할아버지 서재에서 땅 문서 꺼내서 위조한 걸로 바꾼대요. 그럼 내일 아침 등기소 가면 땅이 강민석 명의가 된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준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플랜 B라는 것도 있대요. 플랜 B? 만약 문서 바꿔치기가 안 되면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말해봐. 흔적이 안 남는 방법이 있다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흔적이 안 남는 방법. 65년을 산 사람은 압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 엄마는 서울 친정에 가셨어요. 오늘만 다녀오라고 아빠가 급하게 보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어떡해요? 두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16살, 14살. 이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달려온 겁니다. 저는 두 아이를 꽉 안았어요.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연이는 제 셔츠를 꽉 쥐었어요. 괜찮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정말요? 그럼 너희가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용감했어. 정말 용감했어.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진우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과수원에서 함께 일하던 날. 아빠, 나 이 일 하기 싫어. 왜? 친구들은 다 서울 가는데 나만 여기서 사과나 따고 있어.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진짜? 응.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우는 서울로 갔어요. 대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3개월 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제 땅을 훔치려 한다는 겁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과수원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이가 물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꽉 안아줬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을 이웃집으로 보냈어요. 정은숙 할머니 댁에 가서 자.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일 좀 볼 게 있어. 할아버지 혼자 위험하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 혼자 해결할게. 하지만 가. 걱정 마. 할아버지, 준호야, 수연아. 제가 두 아이 손을 잡았어요. 너희가 할아버지를 구했어. 너희가 말해줘서 할아버지가 준비할 수 있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떠났어요. 이웃집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우를, 제 아들을 신고해야 하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참을 그랬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충주 경찰서입니다. 저기요. 제 아들이 오늘 밤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데요. 어떤 범죄인가요? 문서 위조요. 땅 문서를. 담당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증거요? 네. CCTV나 녹음 같은 거요. CCTV는 없는데요. 그럼 핸드폰으로라도 영상을 찍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유튜브 찍으려고 산 작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손자가 남기고 간 카메라. 이게 제 아들을 잡는 증거가 될 줄이야. 카메라를 들고 서재로 갔어요. 책장 뒤에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 만에 성공했어요. 핸드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서재가 잘 보였습니다. 책상도, 서랍도, 그리고 등기부등본 사본을 서랍에 넣었어요. 진짜는 차 안 비상가방에 숨겼습니다. 만약 진우가 정말로 온다면 가짜를 가져갈 겁니다. 밤 11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또, 따, 또, 따. 아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진.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켰어요. 30분 후면 아들이 올 겁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너무 걱정돼요. 진짜 괜찮으시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새벽 1시 23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서재 카메라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진우가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낯선 남자. 제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 제 아들이 여기 있어. 진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 스피커로. 이게 땅 문서야? 낯선 남자가 물었어요. 네, 등기부등본이요. 진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었어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바꾸면 돼. 명의가 나로 바뀐 거야. 내일 아침 8시에 등기소 가면 끝이고. 형님, 이거 진짜 괜찮은 거죠? 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빚 1억 8천 갚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 평생 땅인데. 진우가 말을 흐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물려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나중엔 네 거 될 건데 뭐. 지금 네가 급한 거 아냐?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그렇긴 한데 그럼 닥치고 바꿔.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빚 갚아준다고 했을 때 좋다고 한 거 누구야?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명심해. 강민석이 진우 어깨를 잡았어요. 네가 중간에 배신하면 너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준호, 수연이도 가만 안 둬.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자들을 위협하다니.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안 돼요. 애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조용히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어. 알았지? 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서재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진우야. 제 목소리. 두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아, 아버지.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민석은 재빨리 웃었어요. 아, 박영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지도 않았어요. 진우만 봤습니다. 30년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이 땅에서 살았어. 아버지, 너희 할머니가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이 땅 걱정하시다가. 아버지, 제 말 좀. 준호랑 수연이가 이 과수원에서 뛰어놀았어. 내가 어렸을 때도 여기서 자랐잖아.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넌 이걸 훔치려고 왔어?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영수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냥 계약 상담하러 온 거예요. 상속 관련해서요. 상속? 네. 아드님이 나중에 받을 땅을 미리 정리하는 거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새벽 1시 반에? 제가 물었어요. 아, 그게 낮에는 아드님이 바쁘셔서. 바쁘긴 뭐가 바빠. 3개월째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강민석 얼굴이 굳었어요. 박영수 씨,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 내 아들이 내 땅 문서 훔치는 게 오해야? 법적으로는 상속 준비라고. 닥쳐. 제가 소리쳤어요. 65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 내본 적 없었어요. 진우야. 네. 왜 그랬어? 진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빚 때문이에요. 빚. 주식 투자 실패했어요. 얼마나? 1억 2천만 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걸 갚으려고 사채를 썼어요. 6천만 원. 총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제가 중얼거렸어요. 매달 이자만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 땅을 팔려고? 아니요.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게 뭐야?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가리켰어요. 진우가 울먹였어요. 강민석 씨가 제 빚을 다 갚아준다고 했어요. 대신 땅을 넘기면 끝이라고.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파란 불빛이 창문을 비췄습니다. 강민석 얼굴이 변했어요. 뭐야, 이거? 현관벨이 울렸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서재 좀 봐주시겠어요? 경찰관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서재에서 강민석이 재빨리 말했어요. 아, 경찰관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상담하러 온 건데요. 새벽 1시 반에 상담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게 시간이 안 맞아서. 경찰관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봤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계약서인데요. 등기부등본 아닙니까? 아, 네. 그건 경찰관이 자세히 봤어요. 도장이 이상한데요. 네, 이거 위조 아닙니까? 강민석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왜? 박영수 씨, 이게 진짜 도장 맞나요? 저는 제 도장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이거 명백한 위조 문서입니다. 잠깐만요. 강민석이 소리쳤어요. 이건 오해예요. 2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수갑 채우겠습니다. 찰칵. 강민석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게 무슨... 박영수 씨, 당신이 뭘 한 거요? 강민석이 고함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만 봤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미쳤어요. 경찰관이 진우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아드님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네,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일어나라고.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경찰서 가서 다 말해. 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고 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막혔어요. 이제 2번 다시 이 집에 함부로 오지 마. 진우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네, 아버지. 경찰차에 탔습니다. 강민석과 진우
두 사람이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빨간 테일램프. 점점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현관 앞에 서서 테일램프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아 소리가 나왔어요. 제 입에서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아내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과수원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경찰차 지나가는 거 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준호야. 네. 할아버지, 괜찮아. 걱정 마. 정말요? 그래. 내일 아침에 보자.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다가갔어요. 여보,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김철호 씨도 당했어요. 정은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옆집 과수원 김철호 씨. 결국 땅을 팔았어요. 시세가 10억인데 6억에. 제 손에 쥔 국그릇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김 씨한테 왔대요. 땅 팔라고. 거절했죠? 당연히 거절했죠. 30년 농사지은 땅인데. 그런데요? 2주 후에 창고에 불이 났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방화예요? 경찰은 아니래요. 전기 합선이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30년 쓴 창고가 갑자기. 그래서요? 김 씨가 겁먹었어요. 다음에는 집에 불 나면 어쩌나. 손자들 다치면 어쩌나. 그래서 팔았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6억에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돈에. 그리고 서울로 이사 갔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국그릇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만 당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이 씨, 박 씨, 최 씨. 다들 헐값에 땅을 넘겼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증거가 없어요. 강민석은 절대 직접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시켜요. 그럼 박민석 목표가 뭐예요? 우리 땅이요.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 마을 과수원 전부요. 10만 평이 넘어요. 다 사서 뭐 하려고요? 리조트 짓는데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김 씨 아들이 우연히 들었대요. 술집에서 강민석이 누군가랑 술 먹으면서 떠들었대요. 구청 공무원이랑 용도 변경만 받으면 땅값이 3배 뛴다고. 그럼 나눠 먹자고. 구청 공무원이요? 네. 토지과 박동진 과장이래요. 박 과장. 제가 중얼거렸어요. 영수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혼자 당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싸워요. 어떻게요? 마을 사람들 모아요. 강민석한테 당한 사람들. 같이 대응해요. 그래봤자 혼자면 당하지만 함께면 다릅니다. 할머니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날 오후 2시 마을에 관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7명이었어요. 정은숙 할머니, 이경민 씨 부부, 최철수 씨, 그리고 저. 모두 강민석한테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협박받은 사람들.
김철호 씨가 남긴 메모가 있어요. 최철수 씨가 봉투를 꺼냈어요. 김 씨가 서울 가기 전에 저한테 줬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2023년 9월 15일 강민석 첫 방문 땅 팔라고 제안 8억 거절 9월 20일 강민석 재방문 6억으로 깎음 협박 시작 10월 3일 창고 화재 경찰 전기 합선 의심스러움 10월 10일 강민석 재방문 다음은 집이 될 수도 6억의 매도 동의 10월 15일 계약 억울함 마지막 페이지 누군가 이걸 보신다면 제발 이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김철호 방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경민 씨 부인이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야죠.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녹음이든 영상이든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증거를 남기겠어요? 그럼 함정을 놔야죠. 제가 말했어요. 함정이요? 저한테 다시 올 겁니다. 강민석이 어떻게 아세요? 제 아들이 잡혔잖아요. 그럼 강민석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시 저한테 올 겁니다. 그때 녹음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제 아들이 남긴 겁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USB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 이게 뭔데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박 과장님, 용도 변경 서류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석 목소리였어요. 강 대표님, 그쪽 땅이 농지에서 관광지로 바뀌면 저도 좀 챙겨주시는 거죠? 구청 공무원 목소리. 당연하죠. 과장님 몫 있죠. 서류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허가 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녹음이 끝났어요. 방이 조용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몰래 녹음한 겁니다. 왜요? 아마 보험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쓰려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영상이었습니다. 식당. 강민석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구청 공무원 복장.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봉투도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 이건 뇌물이잖아요. 최철수 씨가 소리쳤어요. 맞아요. 이걸 경찰에 주면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왜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강민석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직접 현장을 잡아야 해요. 협박하는 현장. 그리고 저한테 기회가 올 겁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씨? 차가운 목소리. 강민석이었어요. 강민석. 네, 저예요. 석방됐어요? 보석으로 나왔죠. 무슨 일이요?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만납시다. 실소. 아드님 빚 1억 8천.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대신 땅을 파세요. 8억에 시세가 12억인데요. 금매니까요. 그리고 아드님 생각하셔야죠. 무슨 소리요? 감옥 생활 힘들 텐데요. 혹시 안에서 무슨 일 생기면. 협박이었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박영수 씨. 강민석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손자 손녀 있으시죠? 준호, 수연이. 제 심장이 멎었어요. 애들 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골길은 위험하잖아요. 학교 가다가 무슨 일 생길 수도 있고. 제 손이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땅 팔 생각 없소. 24시간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만약 안 팔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특히 손자들한테 녹음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내일 2시 시내 한정식집에서 만나요. 사람 많은 데서 하시죠. 제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2시에 계약서 준비해 올게요. 아, 그리고 박영수 씨. 뭐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다 녹음됐어요? 정은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이제 경찰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왜요? 내일 만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계약 강요하는 장면, 협박하는 장면, 다 잡아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준호가 보낸 문자. 할아버지 사랑해요. 해야죠. 손자들을 지켜야 하니까. 그날 밤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내일 오후 2시 시내 한정식집. 거기서 범죄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범죄인데요? 공갈, 협박, 계약 강요. 증거 있으세요? 내일 현장에서 잡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복 경찰 배치하겠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과수원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사과나무들. 30년을 지켜온 땅. 내일이면 끝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그런데 불안했어요. 강민석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 내일 실패하면, 손자들이 위험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충주 시내 한정식집 앞.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10분 후면 강민석을 만납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손자들을 지켜야 하니까.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한 박영수입니다. 아, 네. 안쪽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이 보이는 자리. 일부러 그 자리를 예약했어요. 테이블 밑에 핸드폰을 놨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문이 열렸어요.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박영수 씨 오셨네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강민석이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소. 제가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 빚 1억 8천. 정말 갚아줄 거요? 당연하죠. 계약서에 다 들어있어요. 박영수 씨가 땅을 넘기시면 아드님 빚은 제가 처리합니다. 8억에요? 네, 시세가 12억인데 박영수 씨, 강민석이 웃음을 거뒀어요. 지금 장사하시는 겁니까? 장사요? 아드님이 지금 유치장에 계세요. 혹시 아세요? 안에서 무슨 일 생길지. 협박이 시작됐어요. 무슨 소리요? 교도소는 위험한 곳이에요. 특히 빚쟁이들 원한 사는 사람은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제 주먹이 떨렸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저요? 전 아무것도 안 해요. 강민석이 웃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안에 교도관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협박이요? 아니요, 사실이죠. 그리고 박영수 씨, 강민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손자 손녀 있으시죠? 제 심장이 멎었어요. 애들은 왜 끌어들여?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시골길 위험하잖아요. 학교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특히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 이 새끼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앉으세요, 박영수 씨.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화내봤자 손해예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땅 하나 넘기면 아드님도 안전하고 손자들도 안전하고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8억 받으시면 서울 가서 아파트 사세요.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이게 내 땅이요. 30년을 가꾼 땅이라고. 그게 뭐 대수예요? 땅은 돈이에요. 팔면 끝이에요. 감상 따위 필요 없어요. 강민석이 비웃었어요. 당신 같은 인간은 저 같은 인간? 네, 현실을 아는 사람이죠.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당신 같은 농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뒤에는 구청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경찰도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 뿌렸는데요. 그럼 구청 박동진 과장도요? 어떻게 그 이름을? 강민석 얼굴이 굳었어요. 알고 있소. 당신이 박 과장한테 뇌물 준 거 용도 변경 불법으로 받으려고. 증거 있어요? 있소.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과장님, 용도 변경 서류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석 목소리. 강 대표님, 저도 좀 챙겨주시는 거죠? 박동진 과장 목소리. 강민석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걸 어디서? 제 아들이 녹음했소. 박진우가? 그래요. 나쁜 짓 하면서도 마지막 양심은 남겨뒀더라고요. 강민석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줘봐요. 안 돼.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경찰 3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복이었어요. 강민석 씨? 네. 강민석이 돌아봤어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방금 대화 다 녹음됐습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테이블 밑에 놔둔 제 핸드폰. 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아드님 협박, 손자 손녀 협박. 다 녹음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박영수 씨, 강민석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한 거요? 당신이 한 짓을 갚았을 뿐이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 박동진 과장 말이오? 경찰이 말했어요. 박동진 과장도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요. 강민석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USB 제출했소. 박진우가 모아둔 증거. 당신이 박 과장한테 뇌물 주는 영상. 용도 변경 서류 위조하는 과정. 다 들어있더라고요. 강민석이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경찰이 강민석을 일으켰어요. 가시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식당 밖.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은숙 할머니, 이경민 씨 부부, 최철수 씨, 마을 사람들 7명. 모두 박수를 쳤어요. 영수 씨, 잘하셨어요. 할머니가 달려와 안았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어. 사람들이 웃고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 어깨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났어요. TV를 켰습니다. 준호와 수연이가 옆에 앉았어요. 앵커가 말했어요. 충주과수원 농민들이 토지 강탈을 막아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 씨와 구청 공무원 박모 과장이 체포됐는데요. 불법 용도 변경과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화면에 강민석이 나왔어요. 수갑 찬 모습, 그리고 박동진 과장, 고개 숙인 모습. 피해 농민들이 제보한 증거로 검거됐습니다. 제 얼굴이 나왔어요. 인터뷰하는 장면. 농민은 약하지 않습니다. 함께 뭉치면 이길 수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왔다. 텔레비전에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나한테 말해줘서 할아버지가 이길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박영수 씨, 아드님 면회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유치장 면회실. 유리 너머로 진우가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어요. 수염도 더 자랐고. 아버지,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기셨어요. 아버지. 응, 죄송합니다. 진우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가족은 생각 안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진우야. 네, 넌 내 아들이야.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땅은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넌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제가 돌아가도 돼요? 그럼 너 안 받으면 준호랑 수연이가 슬퍼해.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달려왔어요. 유리에 손을 댔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진우도 손을 댔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빠, 준호야. 할아버지가 말했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래. 그냥 길을 잃은 거래. 다시 찾으면 된대. 진우가 또 울었어요. 고맙다. 아들, 우리 기다릴게. 준호가 말했어요. 2주 후 유치장 앞 철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 떨리는 손. 아빠, 수연이가 달려갔어요. 진우를 안았습니다. 수연아. 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 준호도 다가왔어요. 천천히 진우를 안았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응, 약속해.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 저는 조금 떨어져서 봤어요. 가족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진우가 저를 봤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진우가 일어났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집에 가자. 네, 이제 시작이야. 네, 아버지. 차에 탔어요. 4명이 함께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과수원이 보였어요. 아빠, 저기 봐. 준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사과 엄청 많이 열렸어. 정말 진우가 창밖을 봤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열렸네. 할아버지랑 우리가 열심히 했거든. 수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없어도 우리 잘했어. 진우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 그래, 너희가 잘했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며느리 미영이가 나왔어요. 진우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나 때문에 고생했지. 다 같이 이겨냈잖아요.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먹자.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았어요. 진우가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래?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아빠 울지 마. 수연이가 휴지를 건넸어요. 응, 미안. 식사 후 진우와 둘이 과수원으로 나갔어요. 달이 밝았어요. 사과나무들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일 배워. 처음부터요? 그래, 처음부터 30년 전에 가르쳐줬던 거 다시 가르쳐줄게. 네, 아버지. 진우가 사과나무를 만졌어요. 이 나무 제가 심었던 거죠? 그래, 네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엄마랑 같이 심었어요. 그날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나무는 거짓말 안 한다고. 정직하게 키우면 정직하게 열매 맺는다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이제 정직하게 살아. 네, 그럼 나무가 다시 열매 맺어줄 거야.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진우 돌아왔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우리 잘 키운 거 맞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잘 됐어. 다음날 새벽 5시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진우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이 안 와서요. 가자. 일하러. 네, 아버지. 과수원으로 나갔어요. 이슬이 내려 있었습니다. 이 나무부터 해. 물 줘야 해. 네, 진우가 호스를 들었어요. 서툴렀어요. 30년 만이었으니까. 천천히 뿌리 쪽으로. 이렇게요? 그래.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해. 진우가 땀을 흘렸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이거 힘든데 좋네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게. 그래. 땅은 정직해. 노력한 만큼 주거든. 네. 이제 알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진우가 많이 변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과수원 일했어요. 얼굴이 그을렸어요. 손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 좀 봐요. 왜? 사과가 이상해요. 아, 병충해네. 어떻게 해요? 약 쳐야지. 제가 할게요. 진우가 혼자 했어요. 약 치고, 가지 치고, 정성껏.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준호가 말했어요. 무슨 발표? 할아버지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 이긴 거. 친구들이 다 박수 쳤어. 그래? 진우가 웃었어요. 아버지, 대단하시지? 응, 제일 멋있어. 수연이도 말했어요.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 다들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이었어요. 3개월 후, 사과 수확철.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은숙 할머니, 이경민 씨 부부, 최철수 씨, 올해 풍년이에요.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작년보다 2배는 많아. 다 같이 사과를 땄어요. 빨간 사과들이 주르르. 진우도 열심히 땄어요. 준호, 수연이도 함께. 할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어요. 이 사과 엄청 크다. 그래? 가져와봐. 손바닥만 한 사과였어요. 우와, 정말 크네. 이거 할머니 드려야겠다. 아내 사진 앞에 놓았어요. 여보, 올해 대박이야. 사진 속 아내가 웃는 것 같았어요. 저녁, 출하 준비를 마쳤어요. 협동조합에서 트럭이 왔어요. 박영수 씨, 올해 대풍이시네요. 작년보다 30% 많아요. 가격은요? 올해는 키당 3,000원이에요. 작년보다 올랐네요. 협동조합 덕분이죠. 같이 출하하니까 중간 상인들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뭉쳤으니까요. 계산해봤어요. 올해 수입 8천만 원. 진우 빚 갚고 생활비 쓰고 그래도 남았어요. 아버지, 진우가 다가왔어요. 이 돈으로 응? 제 빚 갚으세요. 내 빚은 내가 갚아야지. 제가 어떻게 내년부터 같이 일해. 월급 줄게. 그걸로 갚아. 10년 걸려도 괜찮아. 아버지, 대신 도망가지 마. 끝까지 책임져.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큰일이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영수 씨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개발본부장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제안이요? 이 땅을 저희한테 파시면 15억 드리겠습니다. 15억. 시세보다 3억 더 높은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주려고 하죠? 이 땅이 개발 예정지라서요. 정부에서 관광단지 만든대요. 그래서요?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 강제 수용될 수도 있고요. 제가 웃었어요. 안 팝니다. 네, 15억인데요. 이 땅은 제 인생이에요. 30년을 가꿨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박영수 씨, 그리고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이 땅은 제 거 아니에요. 손자들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팔 수 없어요. 남자가 한숨 쉬었어요. 아쉽네요. 좋은 기회인데 괜찮습니다. 다른 기회도 있겠죠. 남자가 돌아갔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아버지, 15억인데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은 네 거야. 그리고 준호, 수연이 거고 우리 가족 거야. 팔면 돈은 생기겠지. 하지만 우리 뿌리는 없어져. 알겠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이 땅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 1년 후 과수원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을 사람들, 손자들, 친구들, 기자들, 그림자 여성기업인 재단이 아니라 농촌 희망장학금 현판식이었어요. 제가 만든 장학금. 농사 짓는 집 아이들, 대학 가고 싶은데 돈 없는 아이들, 1년에 5명, 1,000만 원씩. 이 장학금은 제가 말했어요. 제 손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손자들이요? 기자가 물었어요. 네, 제가 힘들 때 손자들이 저를 구했어요. 그 용기를 기억하고 싶어서 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농촌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호와 수연이가 나왔어요. 장학금 전달식. 첫 번째 장학생. 가난한 집 여고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울었어요. 울지 마. 대학 가서 열심히 해. 그리고 나중에 네가 또 다른 사람 도와줘. 네, 꼭요. 박수가 터졌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과수원에 모였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준호, 수연이 제일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 이 나무 아니? 제가 물었어요. 네, 진우가 대답했어요. 30년 전 네가 초등학생 때 심은 나무 엄마랑 같이 기억나요? 엄마가 그랬어요. 나무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 정직하게 키우면 정직하게 열매 맺는다고. 다 같이 나무를 안았어요. 이 땅은 우리 거야.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거? 아니, 우리 모두 거야. 할아버지가 지켰고, 아빠가 다시 배웠고, 너희가 물려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 아이들도 또 물려받을 거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정말? 네, 농사꾼 될래요. 수연이도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카페 할 거야. 사과 주스 팔고. 하하, 그것도 좋겠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과수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보,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 돌아왔어.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 땅도 지켰어. 이제 괜찮아. 당신 걱정 말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사과 향기가 났습니다. 30년. 이 땅과 함께한 30년. 힘든 날도 있었지만 행복한 날도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땅과 함께, 가족과 함께. 여러분,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진짜 용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는 말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충주과수원에서 사과를 키우고 계십니다. 손자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땅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당해지세요.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용기를 얻으신 분들 꼭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